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봄방학을 맞아서 자신의 진로와 또 직업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새학기부터 진로 직업 체험센터를 현재 4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신의 꿈에 맞춰서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직업 체험 같은 것도 잘 해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학기를 앞두고 저희가 수시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2014 수시 합격의 비밀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에게 결정적 코치를 전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2014 입시에서도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입시계 허준 선생님, 우리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속고등학교 이금수입니다. 네, 그리고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십니다.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형주입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케이블 TV,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진로, 그리고 직업, 또 진학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저희는 여러분에게 정확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료를 미리 신청을 받아서 받고 있는데요. 보내주신 자료와 또 저희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맑은 목소리로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네, 아나운서의 꿈을 갖고 있군요. 반가워요. 네. 네, 어떤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요즘에 궁금할까요? 네, 제가 준비하고 싶은 대입 전형은 입학사정 문제인데요. 요즘에 공부 방법을 바꿔서 2학년 때의 성적이 1학년 성적에 비해 조금씩 향상되고 있어서요. 네. 네. 입학 사정관제 중에서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점에서 지원을 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뚜렷한 목소리로 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의 학생부 또 비교과 활동 등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요. 예, 아나운서가 꿈인 최지영 학생입니다. 먼저 성적을 보도록 할 텐데요.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 성적이 국어 3등급이고요. 수학이 미적분 3등급, 영어가 2등급, 탐구가 2.5등급입니다. 그래서 2학년 전체 성적이 2.58등급이라서요. 친구가 말한 것처럼 1학년 때 비해서 많이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지난 11월에 있었던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 B, 수학 A, 영어 A로 봤습니다. 국어 B는 3등급이고요. 수학 A가 4등급이고 영어 A가 4등급이고요. 탐구는 2등급, 4등급을 맞았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일단은 아나운서가 꿈이기 때문에 관련 활동을 많이 한 친구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교내 활동 보니까요. 방송반 아나운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학급 부회장을 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준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활동을 보니까 역시 관련 활동인데요. MBC 나도 기자다 기사에 제보했고 성신여대와 중앙대에서 전공체험을 했습니다. 수상 경력은 교내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 4위를 했고요. UCC 독후감 발표대회 최우수상,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 관련, 그리고 이제 본인의 희망과 관련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입니다. 네, 희망대학은 제1지망의 숙대 한국어문학부에 자기주도 학습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하고 싶어 하고요. 2지망은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내신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점을 자신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남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예, 먼저 굉장히 일단 고무적인 친구고요. 성적에 향상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객관적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보니까요. 1학년 때 3.27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인원수가 감소되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58등급으로 정말로 친구의 말대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온 친구입니다. 네. 따라서 나중에 3학년 때도 또 이런 흐름을 유지해서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 성적은 지금 등급만 적어줬는데 친구가 지금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건 뭐냐면 지금 친구가 지원하는 전형이 아마도 어떤 서류나 그런 걸 가지고 면접을 가지고 이제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그런 대학에 지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판을 좀 넓히고 지원의 패턴을 짜기 위해서는 수능에 대한 관리도 좀 할 필요가 있으니까 아하. 제가 조금 이따 수능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성적이 점점 좀 올라가서 희망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방향을 좀 짚어주시죠, 선생님. 예. 일단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 실제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많은 전형이 있지만 본인에게 맞는 전형은 한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너무나 큰 수시의 판을 벌이는 것보다 본인이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 찾고 그 강점을 활용했을 때 어디까지 올릴 수 있나라는 어떤 가능선을 잡고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은 큰 덩어리로 한 3가지 형태로 일단은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내신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상 입시를 치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지금 친구의 성적이 지금 약간 모호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나쁜 것도 아니지만 또 뭔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3학년 1학기까지 최선을 다하셔갖고요. 2등급 때 초반까지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성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에 굉장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특히 제가 또 한 가지 추가할 건 뭐냐면 친구가 지금 언론 계열로 일단은 전공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랑 영어 성적이 썩 좋진 않아요. 네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3학년 1학기만큼이라고 해도 국어나 영어 성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일단은 이거는 준비가 됐냐 안 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서류의 좀 일관성을 높이고 서류의 어떤 범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만약에 친구가 공인 영어 성적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면 꾸준히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굳이 힘들어서 할 필요 없으니까 본인이 준비가 됐다고 하면 여러 번 시험을 보시면 좋고요. 여기에 네. 대한 준비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 굳이 제가 볼 땐 준비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 전형을 설명하겠지만 학생부나 어떤 서류나 면접을 가지고 끝낼 수 있는 전형도 있지만 그런 전형은 당연히 아이들이 물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친구가 학생부의 성적도 약간 미비하고요. 서류에 대한 것도 일단 교내상은 풍부하지만 교내로 이제 교외 학교 밖으로 빠져나가서 무언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수능에 대한 관리를 해갖고 전략적으로 한 2개 정도의 영역에서 등급을 맞춰준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패턴이 넓어지니까 네. 그걸 좀 명심하시고 방송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수능 성적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서 공부 방법을 바꿨더니 좀 성적이 오르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공부 방법을 바꿨나요? 1학년 때는요, 복습 같은 것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그날 수업 있으면 쓱 듣고 끝냈는데요. 네. 이제 2학년에 올라와서는 먼저 수업을 듣기 전에 예습부터 하고 그 다음에 10분 남은 걸 복습해서 네. 집에 와서도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더욱더 성적이 점점 올라가게 되었어요. 아유, 좋습니다. 3학년 1학기 때도 계속해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내신 좀 잘 올립시다.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예습과 복습을 좀 철저히 해서 예. 자신감이 좀 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예. 이때 좀 학습 방향을 잘 잡아주시면 더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친구가 1학년 넘어가면서 2학년 때 내신에 대한 관리를 하는 방법을 체득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오히려 현 시점에서 이제 본인에게 맞는 수능 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특정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네. 현실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친구가 가장 취약한 수학하고 영어를 좀 준비했는데요. 예. 화면을 보시면서 수학 그리고 영어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친구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학부터 보시니까요. 지금 친구의 목적은 1등급을 가는 게 아니고요. 안정적인 한 3등급을 맞추어서 수능 최저학력으로 활용하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맞아 보이는데요. 네. 제가 2단계로 쪼개봤습니다. 3월부터 6월 평가원 이전까지는 수원하고요. 미통이라고 하죠. 미적분과 통계의 기본에 개념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이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지금 이미 EBS 수능특강 책이 나왔습니다. 네. 따라서 그 책을 활용해서 개념 적용 훈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6월 평가원 이후부터 9월 평가원 이전, 다시 말하면 6월 평가원이 끝난 다음에 여름방학이 지나고 9월 모평을 보기 전까지는요. 수능특강 및 수능 완성 그리고 3개년, 6월, 9월 그리고 실제 수능이 있죠. 네. 이 세 개의 형태의 모의고사를 가지고 단원별로 각 수원과 미통기의 각 단원별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이 일단 우선 선행되어서 3등급을 맞춰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영어 볼 텐데요. 학습 포인트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EBS 교재를 사실상 다른 과목에 비해 활용도가 좀 높은 과목인데요.
일단은 EBS 교재 학습이 수능 준비 겸 내신 관리이기 때문에 EBS 학습에 대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수능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이 되는 거니까 잘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재를 활용하는 제가 방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매 회마다 세트로 시간을 재고 풀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통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9문제, 5문제로 지금 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제당 2분씩 해서 9문제면 18분이고요. 5문제짜리가 한 강이면 10분 정도로 잡아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채점을 한 다음에 학생들이 보통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복습의 개념이 있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복습의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지 모른다는 거죠. 네네. 그냥 다시 한번 보는 걸로 끝내는데 그러지 마시고 채점 후에 다시 보면서 독해가 어려운 문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구문 자체가 어려워서 해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제가 뭐 상징적으로 표시해놨는데 네. 특정 색깔로 표시하시고요. 천천히 보면 이해가 되지만 시간이 많이 들어서 시간을 많이 빼앗아 먹는 그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다른 색으로 일단 표시하셔갖고 본인이 못하는 어떠한 구문이나 구조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보시면 제가 방법을 또 말씀드리는데 스텝 3입니다. 취약 구문, 다시 말하면 내가 형광펜 친 구문이 그 문제에 대한 복습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해설지를 참조해서 공부를 하시던 아니면 해설지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교과 쌤한테 여쭤보셔갖고 정확한 네. 해석의 구조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복습을 할 때는 전체책을 보는 게 아니고 본인이 형광펜을 쭉 칠해온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봐야지만 본인이 취약한 구문이 정리되고 그다음에 독해력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좀 보완이 필요한 네. 과목을 단계별로 꼼꼼히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좀 추천을 하신다면 어떤 전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친구가 지금 희망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서류 중심의 전형을 지원하는 게 맞고요. 뭐 가급적이면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하는 그런 대학에 한두 군데 좀 지원해서 안정감을 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먼저 제가 설명을 4가지 대학을 보여드릴 텐데요. 광운대학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인재 사정관 전형인데요. 일단 학생부 60과 서류 40으로 우선 선발 50%를 뽑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선발을 서류 100으로 뽑는데 지원 가능 성적은 저 정도가 되니까 일단 참고하셔갖고 친구가 저 정도에 맞춰낼 수 있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네. 경쟁 대학에 비해서 학생부의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올해 또 선발 인원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 대학이 좀 안정감을 잡아내서 일단은 좀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대학은 성신여대인데요. 자기주도형 인재학습, 친구가 지금 지원을 희망하는 그런 류의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3배수고요. 그 다음에 1단계 40% 면접 60인데 어쨌든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해 3배수를 거르기 위해서는 학생부의 비중이 크게 작용하니까 일단은 내신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대학으로는 송실대 미래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지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지만 선발 인원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대학은 보통 좀 전략적으로 지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대학으로 좀 이제 안정감을 깨하기 위해서 일단은 덕성여대를 잡아봤는데요. 일단 학생부 100인데 덕성여대가 경쟁대학과는 틀리게 2개 영역 3등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많이 실제 추합까지 본다고 하면 많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한 2.7 정도가 나오면 지원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수능 최저를 맞추고 그다음에 내신을 맞췄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 성적이 오르면서 자신감을 굉장히 되찾은 학생인데 선생님께서 오늘 짚어주신 학습 내용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좀 잘 살펴보시고 꼭 성적 올리셔서 나중에 꿈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아나운서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신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요. 고3 때는 내신 2등급 초반까지 올려서 지원의 폭을 넓히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나운서를 희망함으로 비교과 활동에서는요. 서류의 일관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준비한 경험이 있다면 공인어학 성적시험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 중심으로는 광운대 참빛인재 전형, 그리고 성신여대 성신 자기주도형 인재 전형, 그리고 송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을 추천하고요.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는 덕성여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아주 쉽게 저희가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새학년을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수시 상담의 문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박문수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좀 신청 방법 알려주시죠. 네. 선생들의 수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시 상담 신청은요,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신청할 때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는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럼 두 번째 학생을 위한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꾸민 애비 고3 학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진학과 관련해서 요즘에 궁금한 점도 많고 또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저한테 맞는 가장 좋은 입시 전략이 무엇이고 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 어딘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그동안의 활동과 성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죠. 네, 컴퓨터 보안가가 그 희망인 그런 학생입니다. 내신 성적을 보면 1, 2학년입니다. 국어 3.3등급, 수학 2.8, 영어 2.5, 과학 평균 3등급에서 국영수 과해서 평균 2.9등급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봤던 모의 수능 성적은 국어 A 126, 98에 1등급이고 수학 B가 132에 96에 1, 영어 B가 117에 77에 3이고 과학 탐구는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국수영 탐투에서 494점의 표준 점수를 가지고 있고 100분위 점수는 347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을 보시면 교내 활동에서 과학, 수학, 비교과 체험 활동 81시간을 했습니다.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1학년 수능 수학 연구반을 했고요. 2학년 수학반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을 했고 또 국가보훈처 행사 도움을 했고 또 사회복지관 독거어르신 도시락 배달까지 했습니다. 네, 이어서 보면요, 수상 경력입니다. 선행부분 표창장을 작년에 받았고 재작년이네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6월 학력평가 우수상 화학을 받았고 과제 연구 발표대회 현상에 상당히 그 스펙이 좋은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주도학습 성적 향상상 우수상을 받았고 포스터 공모전 동상도 받은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희망대학을 보시면요, 뚜렷합니다. 지원 경향이 컴퓨터에 관련된 보안가가 된다고 하니까 연대 우선 선발을 지원을 희망을 했고요. 이지망은 성균관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계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희망을 했고, 3지망은 인하대 컴퓨터정보공학부 우선 선발을 희망을 했습니다. 네. 자, 컴퓨터 보안 전문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아까 그 표준 점수 합이 94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배치표를 보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연대 과학과인데 컴퓨터과학과인데 표준 점수는 한 542점으로서 약간 모자라요. 48점 정도가 모자라고 100분위도 한 25점 정도가 모자라는 걸 나와 있고, 성대도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가 526점의 배치점인데 32점 정도가 모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하대 컴퓨터 정보공학부는 498점의 표준 점수가 배치였었는데 한 4점 정도가 모자라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 100분위로 봤을 때는 10점 정도가 남는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적을 아까 보셨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좀 상당히 좋은데 네네. 그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조금 덜 잘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9등급 정도니까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논술 위주의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11월 달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건국대 컴퓨터공학부하고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정도라는 것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네. 오해가 없으길 바라고요. 예. 모의 수능에서도 국어하고 수학은 1등급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영어하고 과탐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어하고 과학 성적을 이제 그 내신 성적도 마찬가지지만 모의고사 성적을 좀 고려를 좀 많이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자연계에서는 전공 적합성 과목이 수학하고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또 수학 과학의 성적 위주의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고대 자연계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 수학 40, 과학 40, 영어 20입니다. 그렇게 되고 성대, 한양대 자연계 우선 선발하고 홍익대, 나군은 수학 50, 과학 50으로만 선발하는 전형도 있기 때문에 예. 수학, 과학 성적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과학 성적 향상 매진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또 이제 체험 활동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81시간이나 돼요. 근데 그 활동은 많은데 그 네.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 여기 결과만 좀 포함됐다면 네. 입학 사정관제로도 충분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수능 수학 연구반 동아리 일원으로서 적극적 참여를 한 것은 상당히 활동을 잘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봉사 활동도 44시간인데 대부분이 학교 계획에 의한 활동 정도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함이 좀 없다. 그래서 입학 사정관제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성적과 비교할 때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집중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내신 성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영어 성적도 좀 모자라긴 하지만 수학, 과학 쪽에 좀 그 포인트를 둬서 충분하게 네. 준비를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3학년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학기입니다. 이때 성적의 향상도를 꼭 보여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논술 전형을 좀 대비를 해서 기출문제 그 분석을 좀 해두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는 얘기고요. 5월 정도가 되면 지원대학 논술, 모의 논술이 있어요. 이때 좀 꼭 참가를 해서 경향을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고 또 3학년이 됐더라도 혹시 이제 입학사정관제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입학사정관제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경시대회나 논술대회 이런 데서 수상실적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지금 논술 전형을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최근 그 주요 대학의 자연계 논술 경향이랄까요? 좀 그런 특징을 좀 짚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자연계 논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수리 논술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리 논술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 서강대는 그전에 이제 과학 통합 논술까지 했었는데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 쪽으로 한정돼서 출제가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 또 연고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과학 통합 그런 논술들이 많았었는데 독립적인 수리 논술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 그것도 강조하고 싶고 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통합 논술인데 한두 문제 정도는 이제 독자적인 수리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리 논술 준비가 좀 철저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말씀대로 자연계 논술이 수리 논술의 비중이 커지고 그리고 또 우리 학생이 또 내신은 좀 그렇지만 학력평가 수학 성적은 좋거든요. 네, 그러면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희망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한테 알맞은 전형을 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그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면 경쟁률은 3 내지 5대 1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되기 위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논술을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두 가지가 관건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추천 대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 처음 그 연대 일반 전형이 나오고 있죠. 전형 방법은 우선 70%입니다. 논술 70에 학생부 30입니다. 우선 선발 대상자의 그 최저학력 기준은 수학비 1등급 하고 과학 2과목 합의 3등급인데 현재는 과학이 2, 3등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추천학과는 그 화학과하고 주거환경학과, 건축공학과 저희가 사례를 보니까 이런 정도가 내신 성적이 좀 맞아요. 컴퓨터과학과는 약간 모자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과도 한번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한번 가져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대학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우선 70, 논술 70에 학생부 30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우선 선발의 그 최저학력 기준은 수학비, 과학합 3등급 똑같죠. 연대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이고 네. 또는 수학비, 영어비 100분 이하 190인데
현재 성적으로 봤을 때는 173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9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영어 성적을 좀 많이 향상을 시켜도 하나의 그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한양대학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한양대학은 역시 전형 방법이 우선 60인데 학생부 30에 논술 70입니다. 컴퓨터 전공은 최저학력 기준이 수비 1등급. 현재는 만족하고 있죠. 근데 아슬아슬한 1등급이라는 겁니다. 9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4점짜리 2개 정도를 틀린 것 같아요. 이걸 좀 보완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외의 수비, 영비, 백분위합이 280인데 현재 271점 정도니까 11점 정도가 모자라니까 이것만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네네.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학입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입학 사정관제를 하나 소개를 할 텐데요.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의 그 컴퓨터 정보공학부는 충분하게 합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원했고 또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는 3배수입니다. 학생부 100%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는 1단계 50에 면접 50이니까 면접만 좀 잘한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컴퓨터 보안 전문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해 선생님께서 논술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까지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이 우선 선발을 위해서 수능 성적의 향상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열심히 해서 꼭 도전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이 내신 올리기는 당연한 것이고요. 특히나 우선으로는 수학과 과학 성적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원 전략으로는요, 학생부 중심의 전형보다는 논술 중심 전형을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논술 중심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모의 논술에 참가해서 경영과 유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논술 중심 전형으로는요, 연세대 일반 전형, 그리고 성균관대 일반 학생 전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인하대 인하타스P형의 컴퓨터 정보공학부를 추천합니다. 매일 마주치지만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 대화를 잃어가는 청소년과 가족들. 그들을 위해 특별한 캠프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감동과 웃음이 있었던 현장의 모습 지금 공개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오늘은 이곳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355 짝을 지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소통 캠프에 참가하러 온 청소년들과 부모님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어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저하고는 그래도 소통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빠하고 불통해요. 소통이 아니고 그래서 이 소통 캠프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서 아빠하고 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셋이 왔어요. 보통 제 친구들은 부모님이랑은 잘 안 되고 오빠랑은 되게 친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반대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빠랑 좀 소통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오빠랑 같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매일 집안에서 마주치지만 학교로, 학원으로 바쁘게 다니느라 얼굴 볼 새 없었던 청소년과 가족들.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의 의견을 못 들은 척 목소리 비슷하겠어. 그래서 혹시 아이가 좀 힘들어하나 속상하나 불안하나 요즘에서 계속 눈치를 보는 거지. 내가 이제 자기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느라 가족의 상처받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참가자들. 또래 친구들을 통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봅니다. 말을 하면 이번에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눈높이 교육을 가졌는데요. 몸으로 익혀서 갈 수 있는 거라 여기서 이거 몸으로 해보는 그런 드라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드라마 역할극을 위해 각조마다 의논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고 서로 공감하면서 어색했던 처음과는 달리 환한 웃음이 터져나오는데요.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편안한 모습입니다. 드디어 준비가 끝나고 역할극이 시작됐습니다. 엎드려 뻗쳐. 아들의 역할을 맡게 된 어머니. 선생님께 체벌을 받고 가족과 소통을 거부한 아들의 입장이 돼봤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맞았는데 기분 좋아요? 엄마는 그런 자식이 이렇게 맞고 오는 게 좋아요? 어떤 엄마가 세상에 자식을 때리라고 학교에다 전학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너를 개별적으로 불러서 따로 조언을 해주실 줄 알았어. 미안하다 아들아. 아들의 서운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게 된 어머니.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요. 비슷한 경험을 겪었던 청소년들과 가족들은 조용한 눈빛으로 모자를 격려합니다. 선생님하고도 마음에 문을 닫고 집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말하기 힘들었던 가족 간의 고민을 털어놓은 용기에 모두 박수를 보냅니다. 역할극 하기 전에는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짜증났었지만 역할극 하고 나니까 저한테 소중한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번 계기를 마치고 나니까 아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때 아팠던 그 마음, 그리고 엄마가 미안해할 때 마음이 좀 풀린 것 같고, 부모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좀 찾은 것 같아요. 무거웠던 분위기를 훌훌 털고 이번에는 참가자들이 명랑운동회에 나섰습니다. 구호를 외치며 서로를 격려해 보는데요. 환상의 팀워크로 경기를 이어갑니다. 한마음이 돼 즐거워하는 가족들. 오늘만큼은 아버지도 가장의 권위를 벗어던지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열심히 달리고 넘어지고 소리 지르며 가족들의 마음은 훌쩍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엄마 이런 캠프 처음에 오기 싫다고 떼쓴 거 솔직히 좀 죄송해요. 와서 정말 평소에 친구들하고 많이 말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성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적극적인 성격으로. 그리고 아빠한테는 제가 말을 많이 못하고 또 많이 싫어했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진정한 소통으로 아버지와 대화하겠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오늘도 부모님께 얼굴을 찌푸렸나요? 청소년 여러분, 오늘만큼은 가족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캠프를 통해서 서로 간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 캠프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캠프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박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네, 다양한 캠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한 가지 캠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올림픽 파크텔에서 제6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포토스쿨이 개최가 됩니다. DSLR 야외 촬영 실습을 포함해서요. 카메라 활용의 기초 단계부터 동영상 촬영까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카메라 없다고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캠프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대여해 준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라면 꼭 한번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학년 준비하고 있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시 상담 진행을 해보지요. 세 번째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네, 언론인이 되고 싶은 예비 고3 여학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진학과 관련해서 요즘 고민 많죠?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저에게 가장 잘 맞고 가능성 있는 전형이 궁금해요. 네, 어떤 입시 전형을 골라야 할지.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이 많은 고3 학생입니다. 먼저 내신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신 네. 성적이 지금 거의 2학년 2학기는 완벽한데요. 주요교과 중심으로 했을 때 올 1등급이 나왔고요. 그다음 모의 수능 전년도에 11월 달에 본 건데 모의 수능은 비교적 지금 내신이 원체 좋다 보니까 비교적 좀 안 좋죠. 그래서 국어 B, 수학 A, 영어 B를 봤는데 2등급, 4등급을 맞았고요. 탐구도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4등급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교회 활동 먼저 보시니까 1학년, 2학년 때 일단 전공 관련 활동이죠. 독서 토론부 활동을 했었고요. 교회 활동으로는 봉사 활동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한 것이 보입니다. 2011년 수상 경력을 보니까요. 일단 논술 능력 평가대회 상도 있고요. 그다음 에듀팟 포트폴리오 경시대회 최우상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교과목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 관련 그리고 글쓰기 관련 많은 상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은 마찬가지로 일단 언론 관련 신문방송학과 관련인데요. 1지망은 중앙대, 그리고 2지망은 경희대, 3지망은 동국대 신문방송 혹은 언론정보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학교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성적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일단은 굉장히 성적이 내신 중심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친구고요. 일단 제가 1학년 때부터 일단 분석을 좀 해보니까요. 1학년 때 성적이 조금
지금에 비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 1.7등급 정도가 나왔는데요. 2학년 때 많이 성적을 올려서 2학년 때 성적만 본다면 한 학년 전체가 1.14등급입니다. 네. 따라서 아마 친구도 아마 본인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어떤 전형을 가지고 지금 대학을 가야 할지 한 기본 틀이 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제가 조언해 드릴 거고요. 네. 모의 수능을 보니까 일단은 국어, 수학, 영어를 봤을 때 한 72%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국어, 영어, 사회 두 과목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한 72%가 나오기 때문에 정시로 지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신을 100분 활용하셨고 수시에서 승부를 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신이 1등급 되고 점점점 올라가는 성적인데 다만 이제 학평 성적에 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올해 1년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일단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의 입시 전략은 이미 어느 정도 선이 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3학년 1학기 때 주요 교과를 전체 1등급을 목표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이 목표가 된다고 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첫 번째 목표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첫 학생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본인의 길이 좀 명확한 친구들이 자칫 이제 한 방향을 보다 보니까 네. 수능에 대한 최저 관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 학생부 1점대인 아이가 2등급 2개를 통과하지 못한 케이스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절대 긴장을 놓지 마시고 네. 한 2개 영역의 성적을 좀 관리해서 어떻게 내가 최저를 이용해서 대학의 폭을 넓힐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전략을 짤 텐데 일단은 학생부 100전형에 지원하는 것도 일단 전략이겠지만 네. 오히려 실질 경쟁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면접을 보는 그런 전형에 지원해서 일단 학생부를 1단계를 거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가 걸러지는 그런 전형에 두루두루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학생부 전형을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어때요? 네,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수능 좀 최저를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적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등급 받으려고요. 좋습니다. 자, 남영 선생님께서 그러면 또 어떤 전형을 좀 구체적으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화면을 좀 보실 텐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잠깐 구두적으로 아이가 지금 중앙대 학교생활 우수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일단 중앙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는 일단은 많이들 신설이라고 많이 오해하시는데 신설이 아니고요. 전년도에 수시통합 전형에서 학생부형과 논술형이 있었는데요. 그 논술형이 학생부형이 빠져나오고 또 재밌는 거는 전형 자체는 전년도에 수시통합의 학생부형을 땡겨온 거지만 전형 과정을 보면 전년도에 다빈치 인재랑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형태의 것들은 중앙대가 굉장히 머리를 쓴 전형인데 아마도 좀 합격자의 선이 좀 퍼질 겁니다. 아마도 굉장히 교과 성적이 좋던지 교과가 좀 못 미치면 서류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있는 친구들이 뽑히는 거니까 친구가 본다면 지금 친구는 오히려 교과로 승부를 내야 되는데 좀 지원 자체가 좀 의미가 별로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전년도는 수능 최저가 존재했지만 올해 없어졌고요. 전년도엔 또 면접이 있었지만 올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거를 수 있는 수능 최저와 면접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커트라인의 상승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일단 분석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원은 가능하지만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안정감 있게 지원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친구가 일단 한번 지원을 검토해 볼 대학들, 그런 대학들 한번 제가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화여대인데요. 지역 우수 인재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잠깐 없어졌다가요. 다시 이제 전형으로 들어왔는데요. 1단계 보시면 일단 입사관 전형인데 학생부를 많이 보는 비중이 크고요. 또 2단계에서도 학생부의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의 비중은 더욱더 커지고요. 재작년과 틀리게 추천 인원이 3명에서 6명으로 늘었는데 이거는 별로 두려워할 게 아닌 게 어쨌든 추천 인원이 늘었다는 거는 내신 성적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내신 성적 중심으로 관리가 되는 친구들이 유리한 전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아이들이 보통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 대학에 비해서 다시 말하면 면접을 보지 않고 서류 100으로 끝나는 그런 대학에 비해서 실질 경쟁률은 좀 다운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숙명여대 학업수자입니다. 학생부 100%인데 일단은 숙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죠. 그렇죠. 그래서 2개 영역 100분 이하면 180이니까 친구가 좀 노력하셔서 이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아무리 학생부가 좋다고 해도 저 수능 최저를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수능에 대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원의 근거가 좀 있는데요. 다른 대학과 달리 수능 최저를 많이 반영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 학력을 일단 통과시키게 되면 친구의 성적이 3학년 1학기 때 2학년 성적에 버금가는 그 정도만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합격을 볼 수 있는 대학이니까 준비 잘하셔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세 번째 대학은 동국대네요. 그렇죠.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인데요. 1단계 오빗을 뽑습니다. 일단 보시면 한 1.7 정도가 지원할 수 있고요. 서류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 학생 비중이 크게 작동하고 또 친구가 거기에 준하는 일단은 서류를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좀 무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마지막 자, 대학은 경희대입니다. 예, 경희대 학교생활 충실자인데요. 입사관 전형 맞고요. 1단계에서 4배수를 뽑는데 일단 2단계에서는 또 학생부를 보지 않고 서류를 보는데 중요한 건 저 서류가 아이들은 1단계는 학생부로 딱 끄는 다음에 2단계는 서류니까 학생부를 안 보나 보다. 네. 그게 아닙니다. 실제 서류에도 학생부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예. 학생부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그리고 동국대와 경희대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역시 학생부를 많이 활용한 전형들입니다만은 조금씩 또 뭔가 변수가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수능 성적 때문에 조금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수학 성적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 좀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금 선생님이 수학 담당이시잖아요. 네. 수학 공부 좀 어떻게 해야지 4등급 대학생이 좀 등급을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올라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내신 성적이 또 향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3학년이 되면 EBS 교재 우리가 연계율이 높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거의 내신을 이제 사용을 하고 또 모의고사에서도 그걸 내신을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능 모의고사 성적도 올라간다. 또 그 4등급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능 특강 위주로 좀 반복적으로 좀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 지금 상당히 준비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학사정관제에서 서류는 상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이 돼서도 학과와 관련돼 있는 논술 대회라든가 또 경시 대회 이런 것까지도 좀 참가한다라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내신 장점도 잘 살리고 또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우리 이번에 좋은 결과 좀 얻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언론인이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신이 가장 장점이니까요. 3학년 1학기에도 주요 교과 전체 1등급 목표로 수시 대비를 확실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요, 모의 수능 2개 영역은 중점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원 전략으로는 면접을 실시하는 입학사정관 전형 그리고 학생부 중심 전형을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추천 전형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동국대 그리고 경희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는 숙명여대 학업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맞춰봤는데요. 자, 요즘에 이제 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조금씩은 구상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도 선생님들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이금 선생님께서 이 자기소개서 어떻게 하면 좀 지금 구상을 해야 될지 어떻게 구상을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네, 먼저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것부터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처음부터 많은 글을 쓰려고 하면서 힘드니까 활동 위주로 좀 해주면 좋은데요. 자기 그 꿈하고 흥미 그렇게 하고 그 전공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의 그 진로 계획의 뚜렷함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글이라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신의 장점만을 보여주지 말고 단점이 뭐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도 가미됐으면 좋겠고요. 또 미사여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글이 자기소개서에서는 더 높은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야 되겠죠. 글을 보면서 사정관님들이 보고 나는 설득 당했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글이 좋고 표현은 또 뭐랄까 지지부진한 것보다는 간결하고 명쾌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2월달도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2월달이 끝나고 나면 3월달이 되면 이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남은 선생님 우리 학생들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어떻게 팁을 드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3월 전후를 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학이 많이 끝나가기 때문에 일단 3월 모의고사는 사실상 본인이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했나에 대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처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11월 시험과 3월 시험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꾸 선행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11월 시험을 딱 봤을
봤을 때 내가 전년도까지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취약하구나 이걸 파악한 다음에 방학 때 준비하는 거고요. 3월 이후에는 사실상 본인이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결과가 나온 거니까 내가 겨울방학 공부 패턴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언수회별로 정리해갖고 향후의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14 수시 합격의 비밀을 주제로 소중한 말씀 주셨는데요. 이금수 선생님 그리고 남형주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역시 수시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많이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